교과서 120쪽에 보시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목에서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대한제국만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대한제국을 물어보면 반드시 광무개혁이 함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한 개혁이 광무개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은 세트의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이라는 말에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왕도 황제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 된 시기가 어느쯤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밑에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압력 속에서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관파천이 있었고요.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는 아관파천, 물론 아관파천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앞에는 뭐 의미사변, 뭐 의미개혁, 의미의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아관파천이 이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독립협회는 민중계몽을 하기 위한 뭐 토론회 같은 걸 많이 개최했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에서 고종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이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는가? 경복궁에서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도 있었고, 이 경운궁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이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조금 용이했던 거죠.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정부 관리와 제야의 전직 관리들이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는 동양적인 관념을 내세우면서 칭제 건원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거예요. 칭제 건원,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종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나 못한 것이었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고종은 나름대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제 공포를 하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릴 수 있으니까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수립 선포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여기 주제열기에 보이는 이 환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호를 세워요. 그 연호가 뭐냐면 광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은 광무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고종은 이제 독립협회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독립협회에서도 살펴봤지만 보수적인 수구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한건을 약화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황국협회라고 하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해요.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이고 황제가 전제 정치를 실시한다는 이거를 이제 대한국 국제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 내용만 보면 이 누구의 권한이 높아진 거냐면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독립협회와 비교해 본다면 독립협회는 민권을 확대시키는 데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권한을 이제 강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법률도 제정하고 반포와 집행도 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들이 분립이 3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한국 국제만 보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가 군 통수권도 갖고 있고 입법권도 갖고 있고 행정권도 갖고 있고 외교권도 갖고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 군주국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개혁이 광무개혁이에요. 광무개혁의 원칙은요.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구본신참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온건계학파들이 추진했던 동도서기론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동양의 종교나 정치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것이었잖아요. 구본신참도 옛것은 근본을 그대로 두고 새것을 참고한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무개혁에서는 이 광무개혁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특히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이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하거든요. 지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사진도 보이지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건지를 이제 나라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려면 이제 양전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 토지가 누구 건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인 지계를 발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하면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원수부 설치와 지계 발급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상공업을 진흥하는 데 힘써서 공장과 회사도 설립하고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하고 실업학교, 기술교육기관 이런 것도 세우고요. 뭐 전화, 우편사무, 전차, 철도, 도로 이런 근대적 시설도 확충하는 그런 활동을 하죠. 하지만 이 광무개혁은 생각보다는 이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권 강화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때 시대 흐름은 이제 민권도 보장해서 이 백성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군사개혁 같은 경우에도 황실 보호와 치안 유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 등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추진하고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인 원수부 설치와 지계 발급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